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상소문인데요. 이걸 그냥 내용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어떤 구조와 논리로 짜여 있는지 말 그대로 한번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한문, 정말 빽빽하죠? 이걸 딱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나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랑 같이 이 문서를 차근차근 뜯어보고 나면 앞으로 이런 한문 사료를 볼 때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상소문의 시작입니다. 원전조씨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해보니 이전 왕조, 즉 고려시대에는 하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분, 불례거읍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작은 군현들을 지방관이 있는 큰 고을에 그냥 딸려보내서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상소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불례거읍이라는 게 당시 고려 지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거읍은 말 그대로 큰 고을, 여기엔 중앙에서 관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작은 마을들, 이걸 속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엔 관리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속현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근처에 있는 큰 고을, 주현에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주현 속현 체제인데 처음엔 이거 효율적이겠네 싶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해요. 민불견 기통고집해. 글자 그대로만 보면 백성이 그 고통스러운 폐단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고통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 건데 백성이 자기 고통을 모른다니요? 바로 이게 이 글의 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 즉 백성은요, 사실상 중앙정부를 겨냥한 말이세요. 당신네들 높은 양반들이 백성들 고통을 못 본 척했다. 이 말을 아주 점잖게 돌려서 비판하는 거죠. 속현의 백성들이 이중으로 뜯기는 걸 중앙에서 몰랐다는 아주 날선 비판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했죠. 이제 상소문은 시간대를 고려 말기로 옮겨갑니다. 이 불안정한 시스템이 결국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아수라장이었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 권이여하, 권력이 아래로 옮겨갔다. 이 네 글자에 고려 말의 모든 혼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힘을 잃으니까 그 권력의 공백을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지방의 힘 있는 세력들, 즉 토호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사 지시가 지방 지점에선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정령불일, 나라의 명령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라법보다 우리 동네 형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권력이 지방으로 넘어가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소문이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줍니다. 지방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관리를 뽑는 건 뭐 이제 기본이고요. 심지어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 손자한테 군대 지휘권까지 줘버립니다. 군대가 완전히 사병이 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관직을 힘으로 빼앗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나라 시스템이 근본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모든 막장 상황을 상소문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토지와 인민의 많고 적음이 그 칭호와 맞지 않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정구역의 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급이 실제 인구수나 땅 넓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면 단위 마을이 자기들을 특별시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고 사람을 동원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다 떠안게 됩니다. 상소문은 이제 이 행정적인 혼란이 백성들의 삶에 어떤 불평등과 고통을 가져왔는지 그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던 등급 문제, 그러니까 주, 부, 군, 현 같은 행정구역 이름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원래는 현보다 주가 높고 주보다 부가 높은 건데 낮은 등급인 현이 자기 맘대로 우리 이제부터 주야 이러고 주는 또 우림 스스로 승격했어 이런 식인 거죠. 상소문은 이걸 칭의 혼요라고 표현합니다. 칭호가 막 섞여서 도대체 뭘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어디에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화면을 보시면 이 혼란이 한눈에 들어오죠. 원래 등급은 현인데 자기들은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주는 한 단계 더 높은 부행세를 하고요. 이걸 요즘으로 치면 동네 통장님이 갑자기 구청장이라고 하고 구청장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러면 세금은 누가 누구한테 걷고 공문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그냥 올스톱되는 겁니다. 이 모든 혼란이 낳은 최종 결과. 상소문은 이걸 4글자로 압축합니다. 고락불균. 고통과 즐거움이 고르지 않다. 아, 정말 강렬한 표시 아닙니까? 이게 그냥 누군 힘들고 누군 편했다 이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 액수, 져야 할 군역의 의무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뼈 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우리 동네 힘 있는 사람이 등급을 멋대로 올려버려서 옆 동네보다 세금을 2배로 내야 하는 이런 기막힌 불공평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말 신랄하게 고려 말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근데 이 상소문이 단순히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한번 보죠. 문장이 걸이라는 한자로 시작하는데 이게 빌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한테 글을 올릴 때 쓰는 뭐랄까 아주 격식 있고 공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표현은 공손한데 그 내용은 아주 당찹니다. 반강해달라고 하거든요. 반강이라는 건 왕의 권위로 널리 선포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뭘 선포하냐고요? 지금 이 엉망진창인 지방제도를 싹 다 갈아엎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에는 아주 단호한 개혁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개혁안을 보면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먼저 새로운 제도의 큰 틀, 즉 제치를 왕의 이름으로 딱 선포해서 못을 박습니다. 2단계, 그 큰 틀 안에서 기존의 엉망이었던 명칭과 등급을 싹 다 정리하고 인구나 토지 면적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새로 정비하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불평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문제 진단부터 해결책까지 아주 논리 정연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결국 수백 년 전에 이 낡은 문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상소문은 그 답이 언제나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